먼저 양우석 감독님, 이경영, 정우성, 박도원 모두 다 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도록 할게요. 네, 촬영. 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배우분들께서도 영화를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요. 먼저 기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금이 오늘 영화 보신 소감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우석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강철이 연출한 양우석입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까지 CG라든지 믹싱 같은 걸 완성하고 그저께쯤 완성을 했어요. 네, 여기서 새롭게 보았습니다. 부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 다음에 영화에서 배우분들이 보여준 열연, 그 다음에 스태프들의 노력 같은 것을 영화에서 꼭 찾아서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경영 배우님. 네, 영화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원 배우님. 네, 오늘 저도 처음 했는데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성 배우님. 네, 우선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던지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많은 사회 담론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우성 배우님. 네, 이렇게 찾아주시고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 보면서 너무 떨려서 사실 영화를 제대로 감상은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우성, 곽도원 두 배우의 놀라운 연기에 크게 감동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좌측과 우측의 홍보팀, 먼저 좌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제일 끝에 계신 기자님. 네, FN스타의 홍정선입니다.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봤고요. 영화들이 이렇게 처음에 너무 좋다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뒤로 갈수록 좋아서 더 감동과 만족도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연기를 못한 사람도 없고 스태프 이걸 다 총괄하신 감독님까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어떤 영화들은 보고 나면 질문할 게 없는데 이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정우성 씨하고 박도원 씨한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우성 씨께 묻고 싶은 것은 저는 보면서 정우성이라는 배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함과 이 정직함이 있어서 이 역할을, 이 영화를 이런 톤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이력서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곽도원 씨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면서도 이 영화에 무게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웃음도 줄 수 있는 건지 보통 웃음들은 조연 배우들이 하는데 여기선 주연이 혼자 다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캐릭터에 접근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덕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정우성 배우님. 네, 저도 너무 좋은 덕담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순수 정직한 네. 사실 양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줄 때 왜 엄철우가 나여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양 감독님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그런 순수함,
우직함 이런 것들을 본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철우한테 그런 정우성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좀 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는 그거 불가능할 텐데요.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고 엄철우는 엄철우인데 제가 엄철우스럽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또 배우 이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어떤 개인적 성향의 어떤 감성들이 좀 묻어나서 아마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엄철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또 기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감정들이 잘 실려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곽도원 배우님. 네. 수많은 고위 공직 관리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감독님하고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 그래프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빼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관객들이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아직도 작품 처음 봤는데도 떨려서 일단은 덕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이 내용에 대한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이 관객들에게 대한민국 관객들이 어떻게 보여질지가 아직도 굉장히 떨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네, 다음 좌측에 있는 중간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뉴스의 석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우성 배우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뭐 정우성 배우나 이제 곽도원 배우도 열연을 했지만 전 김우성 배우가 대통령으로 해서 그 역할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범죄도시 때 그때 공약했던 게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이번에 강철비가 흥행한다면 또 어떤 공약을 내고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도 좀 멋있는 질문을 주시지. 글쎄요, 질문에만 대답하겠습니다. 뭐 영화마다 명치를 걸면 제 명치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까. 글쎄요, 사실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숫자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보다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영화를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식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 그리고 이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영화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777만을 일단 멋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정우성 배우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고 네, 다음 그러면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유한선입니다. 먼저 너무 영화 잘 봤고요.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양우석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남북전쟁이랑 핵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건 2006년도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부터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언제나 휴전 이후로 항상 남북 전쟁 위기는 있어 왔지만 이제 2006년 이후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 핵 전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천착을 좀 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나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이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되다시피 조금 저희가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회피해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한번 북한과 북한 핵, 그다음에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다음에 현재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들, 그다음에 남북을 바라보는 중국, 미국 다양한 세계의 시각들을 영화로도 좀 소프트하게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또 좋은 배우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우측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IBC연의 김경원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주제의식이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가볍지 않은데 의외로 음악이 굉장히 감각적이었어요. 이 GD의 음악을 쓰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그 영화에서 우리나라 음악의 라이선스를 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경영 배우님께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김의석 배우랑 같이 어떤 기싸움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간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 대 차기 대통령 간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게 특별히 있으셨는지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뭐 워낙 주제도 무겁고 그다음에 또 내용 자체도 이제 전쟁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경직될 것 같아서 좀 재밌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몇 년 전인지 이제 한국 가요가 북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빅뱅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드래곤 음악을 이제 두 곡을 저희 영화에 쓰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영화를 좀 보시는데 좀 편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님께 드린 말씀은 실제로 이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소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북을 바라보는 명백한 시각은 하나는 동포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하나는 적이다, 없애야 된다는 시각이 실제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의 현직 대통령은 북은 주적으로서 없애버려야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계시고 차기 대통령은 그 책에 영화에 잠깐 언급됐듯이 우리한테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강력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두 분의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두 분 대통령께서 너무 열연을 펼치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경영 배우님도 답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둘인 것 같은데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이고, 그러니까 엄철우와 곽철우,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를 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의성 대통령을 맡은 김의성 배우와 저는 1+1은 2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김의성 배우하고 저하고는 계속 기싸움을 하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만은 다정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참고로 그 지드래곤 음악은 그 곡이 삐딱하게와 미싱이 두 곡이 실렸고 한국 영화에서는 최초로 두 곡이 다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다음 질문. 네, 우측에 중간에 계신 기자님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 일단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한테는 이게 남북의 핵 전쟁을 발발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을 그렸지만 감독님 꼭 북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 이런 시선들도 그려지는데 굉장히 좀
비겁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의도하신 건지 실제로 선제 핵 공격을 한다고 했지만 일본이 정작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뒤로 한 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부각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담고 싶으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배우분들께는 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 해주셔도 되는데 실제 좀 전에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에 이어서 실제로는 이제 남북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니면 북한은 뭐 남이다 이런 이분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찍고서 좀 감상이 달라지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일단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아마 신경을 많이 썼던 파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북한 그리고 이제 있을 수도 있는 제2차 한국 전쟁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가급적 정확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찌됐든 힘으로 움직이는 국제 외교에 있어서 비겁이나 타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마키아벨리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고 뭐 그저께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미국은 94년도에 전쟁을 한번 각오했다가 56만 명 정도의 군인들만 56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고 전쟁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 포기했다고 한 얘기 이제 신문에 났었던 적도 있고 실제로 북한이 일본에 핵을 쏘겠다고 공언을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마땅한 이제 북한 미사일을 막을 만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자위대를 군대로 정상적인 군대로 바꿔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평화법을 개정해서 정상 국가로 나갈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드라는 어떤 일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맞닥뜨려 봤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미국의 동맹국 혹은 미국과는 폭격을 마주되지 않는 거다라는 게 공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어찌됐든 각국의 입장은 조금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분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 중에서 정우성 배우님이 대표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질문을 한번 다시 네, 말씀. 질문에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대표로 그러면 네. 차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영화 찍기 전이나 후가 크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이제 다음 기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정우성 씨와 감독님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정우성 배우께는 이제 최근에 여러 작품을 하셨지만 상대 역의 케미스트리로는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 곽도원 씨와의 호흡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은데 그 함께 하셨던 소감이나 또 직접 경험해 보시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가벼운 질문인데 양우석 감독님은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그 몇 권의 책을 좀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 동료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또 축복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캐릭터를 내 스스로가 만나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떤 동료 배우와 함께 연기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감, 어떤 캐릭터를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짜릿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도원 씨는 아수라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나서 그때 이제 서로가 주고받음에 어떤 그런 교감에 있어서 조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료에서 또 동갑내기 친구로 감정이 나갔고 그러면서 감정이 굉장히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아질 때 또 강철비라는 영화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원 씨도 그러니까 결국엔 신뢰나 애정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줬을 때 저에게서 더 큰 어떤 또 리액션이 가는 거니까요. 제가 보면은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도원 씨는 저를 참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기할 때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 왜 더 푸근하게, 그리고 또 혹은 또 더 막대 못되게 장난도 치고, 또 연기 안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그 캐릭터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케미로, 두 캐릭터의 케미로 화면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책들은 그냥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미국에서 썼던 13 Days 같은 그런 책들을 좀 미국의 외교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책은 좀 몇 권을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가장 큰 거는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역시 스노든 씨 아닌가. 스노든 씨 덕분에 기밀 문서가 많이 회제돼서 좀 그 기밀 문서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나 어떤 이렇게 짧은 이제 단편적인 블로그 기사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 좀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오히려 해석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봤다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관심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제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기사만 나오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우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의 김지영 기자인데요. 그 감독님이랑 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는 이 영화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그 영국의 유명한 예언자 그 크레이트 파커, 할미에튼 파커라는 분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2017년도 말이나 2018년도 1월쯤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예언가라고 해요. 이웃 그 유럽 연맹도 이제 탈퇴할 거라서 예상했었고,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가 또 우연치 않게 지금 그 예언했다 그 예언에 되게 그 가깝게 와 있는 시점에서 개봉이 됐어요. 좀 이런 시기나 그런 예언에 대한 그 감독님의 생각이랑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우성 씨는 북측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곽도원 배우님은 이제 남쪽 그 사람들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 배우님들 본인들께서는 직접 그 역할이 되게 어떤 이미지적인 것이 굉장히 좀 적합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영화상에서는 되게 곽도원 배우님이 어떤 남한 사람을 되게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언보다는 이건 그냥 정치 역학적으로 지금 어쨌든 50년 전에도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라고 비슷한 적이 있었죠. 미국은 어쨌든 세계 대전을 각오하고서라도 큐바에서 결국 미사일을 철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50년 만에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는 핵 미사일을 이제 완성했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연적으로 외교 매뉴에 따라서 북한 핵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한국도 지금 그런 미국의 입장 정리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면도 있고,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북한의 시스템은 그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하고는 달리 시장 경제 체제로 사실상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경우 이제 앞에서 철저하게 통제됐던 사회와 지금의 북한의 시스템인 확실하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부 높아져가는 외부 압력 못지않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강철비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오는, 북한에서 북한 내부에서의 압력 때문에 쿠데타, 그 다음에 핵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이제 완전히 없애자라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지금 영화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데, 예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목표로 해서 몰고 가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상상력이 저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 영화 속 각도원 배우님이 서울대 강의를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어서 그러면 네, 남북 대표의 그 각 배우분들이 네, 소감, 그 이미지가 잘 맞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영화를 보시기 전에는 어떤 식의 질문이었냐면 이제 웹툰이 연재가 되고 있고 웹툰을 보셨던 기자분님들은 싱크로율이 몇 프로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웹툰을 보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읽다가 말았다고. 왜 그러셨냐고. 저하고 너무 달라서 읽다가 말았다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심 불안한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웹툰을 또 워낙 1000만 뷰 정도의 그 독자분들이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외교 안보 수석으로서 이제 너무 딱딱하지는 않게 그러면서 좀 나만의 어떤 여유로움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더랬었죠. 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북대표 정우성 배우님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시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그 어떤 뭐 배우의 궁극의 목표는 그 캐릭터가 나한테 잘 맞아서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부족한 것만 보이지 내가 잘 해냈나 안 해냈나 못 해냈나 뭐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관객분들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례적으로 그 질문이 갑자기 6분이 갑자기 손에 들어서요. 저희도 지금 어느 분한테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먼저 드신 분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고치는 동안 다음 또 기자님인데 우측에 있는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전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독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영화적 장치, 자 이건 좀 생각보다 잘 뽑혔다 하는 영화적 장치 2가지,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당사자들이 모두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무지한 인물을 보통 넣기 마련인데 여긴 없거든요. 좀 관객이 느끼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배우분들께서 열연하시는 그 역할들은 다 제가 이제 쓰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일 지루할 수 있는 파트가 이제 차에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그게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지루할 수 있는 파트인데 그 파트들을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매끄럽게 잘 소화해 주신 두 분 배우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에서 아무래도 전달할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해석하시고 또 풀어주시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영화를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와 지금 영화가 개봉됐을 때 실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적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몰라도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됐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전문적인 몇몇 용어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오게 된 슬픈 현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일부러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풀어쓰다 보면 영화가 이제 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달되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분들의 도움을 믿고 제가 좀 고집을 피워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마이크 우측에 있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OBS 플러스 박혜영 기자입니다.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북한 최정예 요원으로 액션 연기랑 또 투명 사투리를 소화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지점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 사투리가 좀 더 신경을 썼고 또 초반에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초반에는 내가 쓰는 게 나한테 지금 맞나 어울리나 그리고 남들이 듣기에 괜찮은 사투리가 지금 구사되고 있나 왜냐면 그 사투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촬영장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촬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촬영 초반에는 주변 사람들이랑 찍는 씬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좀 세트 바꿀 때는 좀 농담도 하면서 잠깐 쉬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다큐를 보면서 평양 남자들이 말하는 평시에 말하는 그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액션이야 그냥 몸이 피곤하면 되는 거지만 이 엄철이한테 더 중요한 거는 평양 사투리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릭터를 절대적으로 관객들한테 100% 믿을 수 있는 캐릭터를 주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사투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뜨거운 담론이 오가면서 벌써 어느덧 시간이 40분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받고 네, 포토타임을 진행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셨던 좌측에 있는 기자님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천상욱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북한 요원들이 나온 그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는데 외모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뻔하지 않고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캐릭터로서 대부분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미까지도 넘치는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많았는데요. 강철비에서의 그 북한 철우를 보면 현재 미묘한 상황에서 너무 인간미가 넘치게 될 경우에 관객들한테 어필을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게 될 경우에 스토리텔링을 저하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미묘하고 절묘한 위치에서 그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놓으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관객들은 어떠한 시야로 바라봤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보편성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엄철우라는 캐릭터가 무슨 뭐 남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캐릭터도 아니고 뭐 조국 통일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난리치는 캐릭터도 아니고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어떻게 될 거에 대비해서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실은 뛰는 굉장히 보편타당한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보편타당한 인간적인 면모가 이거는 뭐 국경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희가 영화 중반이 넘어가면 알게 되고 또 그런 또 배경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 북쪽에 있는 이 한 가장이 작게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크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한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런 면이 아마 엄철우라는 캐릭터가 저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오면서 다른 남북 영화의 주인공과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너무나 뜨거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배우분과 감독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렵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날이 계속 좀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영화를 또 봐주시고 또 끝까지 남아서 말씀 같이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고 새해를 잘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시사회 이후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제가 출연한 영화 중에 질문을 많이 받았던 영화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철비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모적인 어떤 그런 이슈와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앞에 배우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기자간담회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뿐 아니라 이 영화를 본 그 다음 자리들, 술자리, 차를 마시는 자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많은 관객들이 서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영화는 담론보다는 재미인데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많은 관객들도 힘든 이야기지만 즐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마이크를 못 넘겨드린 기자님들이 다수 있으셔가지고요. 이 부분 너무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꼭 다음에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터뷰를 하실 때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장례를 정리를 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서주시고요.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정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김의정 대통령님은 이렇게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바라봐주시고요. 777명 주문입니다. 네, 중간에 내려와 주시고요. 네, 이어서 박도원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남한의 박철 배우님 먼저 같이 따라볼게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쭉 바라보겠습니다. 잠깐만 내려와주시고, 이어서 정우성 배우님 이게 멈춰를 연해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엄초루와 겉초루 샷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겉초루 인력의 촬영했고요. 네, 오늘 남북초루인데 커플룩을 입으셔서 목티를 촬영했고요. 네,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4분의 경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님과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네,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 정말 소문을 열 뮤지컬 기자님들 감사드린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